안녕하세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 김청유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송파쌤에서 송파구에서 잘하고 그리고 좋은 학교를 진학한 우리 멘토님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5가지 주제로 하나씩 강의를 통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멘토님들이 공부해서 어떤 성공을 어떻게 보면은 명문대에 진학한 내용들이 가장 좋은 수학 공부법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신은 어떻게 하면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온라인 강의죠. 인강의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 팁이 뭔가, 그리고 교과서 보는 방법에서부터 자습서, 문제집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공부하는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노하우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국어도 그렇지만 모든 과목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글 읽는 능력, 어떻게 핵심어를 찾고 주제는 어떻게 잡고 그거를 나만의 방법으로 요약을 하는지 그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자기주도 학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송파쌤에서 차근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 제작을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보시고 잘 시청해 주시고 실천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송파쌤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유용한 학습법 꿀팁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특별히 멘토님도 모셔왔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멘토님 간략하게 자기소개부터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16학번에 재학 중인 윤서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신 윤서연 멘토님.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중요한 그런 학습법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그 전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과에서는 혹시 주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교육학과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학습이라는 상호작용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 심리학, 교육 평가, 교육 측정, 그리고 교육 통계까지 교육을 아우르는 전 분야에 대해서 학문을 하는 교육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서연 멘토님은 어떻게 그 학과를 고르게 되셨는지 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러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자란 선생님들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육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더 친화적이게 더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연세대학교에는 사범대가 아닌 교육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한번 배워보면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육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열의가 막 이게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혹시 서연 멘토님은 그러면 학창 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한 번도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아보질 않아서 어떻게 하면 혼자서도 나한테 잘 맞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환경이 바뀔 때마다 1학년 때는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으려고 조금 시간도 많이 써보고 그러면서 실패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천천히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다 보니까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조금 더, 2학년 때보다는 3학년 때 조금 더 잘하게 되면서 점점 안정적인 공부를 조금 찾아가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학원이나 과외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혼자서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하셨네요. 리스펙입니다, 멘토님. 네. 그러면 혼자 공부를 하는 만큼 분명히 어려웠던 점, 힘드셨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문제집을 얼만큼 풀어야 하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흔히 말하는 국어, 수학, 영어 이런 모의고사들은 또 어떻게 좋은 학습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가 혼자 굉장히 많이 고민이 좀 필요했었고, 그 과정에서 뭐 주변 친구들, 선배들, 그다음에 선생님들께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인강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면서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네. 주변 친구들과 그런 선생님이나 인강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가셨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멘토님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이 막연하게 느껴지는 국어를 잘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지 그런 학습법을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그 전에 앞서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저는 오늘 학생분들에게 국어라는 과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또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는 국어라는 과목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비문학이라든지 뭐 고전문학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을 접하면서 특히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쉽고 또 편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고자 단어를 공부하는 방법에서부터 비문학, 문학 이런 거를 공부하는 제 나름의 방법들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나왔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떨리네요. 네, 우리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윤서연 멘토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나만의 공부 방법 찾기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단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 과목도 아니고 국어에서 단어 공부라고 하면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은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어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휘력이 튼튼하면 나중에 어떤 글을 읽어도 막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꼭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난 다음에는 이 단어 공부법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조금 돕고 싶어서 교과서 지문을 한번 찾아와 봤어요. 이 교과서 지문은 중학교 1학년에 있는 역사 교과서 지문을 제가 찾아온 건데 이거를 제가 만약에 교과서에서 처음 봤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사방이 트인 개방적인 지형이었다. 이로 인해 여러 민족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한편 이 민족의 침입이 잦아 지배자가 자주 바뀌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인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인류 최초로 도시 문명을 일으켰다. 이들은 죽은 뒤의 내세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중시하여 지구라트라는 신전을 건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절반 정도를 읽어봤는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저는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그 배우는 내용이 새롭기도 하지만 교과서를 볼 때 그 내용에 맞춰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들 때문에 이 내용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를 해두고 그거를 찾아보고 그래서 단어 뜻을 이해하는 방법을 조금씩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라면 이런 단어들의 표시를 하고 단어 뜻을 찾아봤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부터 보면 문명이라는 단어를 보면 문명이 뭐인지는 알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난감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단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제가 설명할 수 없으면 한번 찾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만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니라 쉽고 핵심적인 단어들도 한번 찾아보면 거기에서 얻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꼭 그런 내가 설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두고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던 것들 중에서 저는 이민족이라는 단어들을 예시로 해서 제가 그걸 그럼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먼저 검색창에 아까 찾아봤던 이민족이란 단어를 치면 지식백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정보창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어학사전에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해요. 어학사전에 들어가시면 국어사전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처음 보게 되는 뜻은 물론 언어, 풍습 따위가 다른 민족이라는 이런 일반적인 뜻을 확인하게 되겠죠. 이게 물론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 두 번째 단계로 제가 꼭 해보셨으면 하는 방법은 여기 사용되어 있는 한자를
이를 한번 눌러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민족이라고 할 때 이를 누르면 이가 다를 이자다라는 한자 뜻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하면 이민족이 다른 민족을 뜻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나가면 다를 이자가 사용된 다른 단어는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 한자를 누른 다음에 관련 단어라는 칸을 누르면 그 한자가 쓰인 다른 단어들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라고 할 때 이구라는 예시가 여기 있네요. 이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성어의 뭐 이구동성 이런 거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밑에 나와 있는 이례적이다라는 걸 보면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종종 쓰잖아요. 그럼 내가 아까 공부했던 이민족의 이가 여기서 나오는 이례 또는 이구동성 이런 거랑 같은 이자구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제가 처음 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면 꼭 주저하지 말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자세하게 찾아보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를 통해서 제가 단어 뜻을 찾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틈이 날 때마다 모르는 단어들을 찾아보고 또 내 걸로 만들어 가보고 다시 나에게 설명해보는 시간들을 반복하신다면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가장 힘이 되어줄 어휘력을 굉장히 튼튼하게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단어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비문학 공부를 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은 비문학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비문학 관련된 문제집도 시중에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것 때문에 혹시 나만 비문학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만 비문학을 잘 못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겁을 먹지 않고 천천히 지금 따라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문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때 비문학은 시나 소설이 아닌 다른 장르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비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 첫 번째는 저는 교과서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 있는 사회나 과학에 실려 있는 글들을 지문을 읽다 보면 나중에 수능에서도 마주할 비문학을 공부할 첫 번째 그 걸음을 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설명문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볼 때 비문학 공부라고 하면 요 3단계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 1단계는 예측해보기, 그 다음에 2단계는 읽은 내용을 요약해보기, 그 다음에 3단계는 다 읽고 난 다음에 전체 내용을 구조화해보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마저도 공식은 아니니까 한번 제가 어떻게 하는지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측하기라는 건 제목을 보고 해볼 수 있는 건데요. 제목을 봤을 때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진 글을 봤어요. 그러면 저는 뒤에 대중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징으로는 몇 가지를 좀 여러 개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생각하고 또 반응을 해보면서 글을 읽으면 글 읽기에 훨씬 재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다수의 사람, 즉 대중이 공통으로 누리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까지 읽고 잠깐 멈춰서서 그럼 지금 대중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가 정의내려주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해서 무언가를 읽어보고 읽은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번 멈춰서서 요약해보는 습관 요거를 한번 찾으시면 나중에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문단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찾기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면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첫째, 다수의 취향에 맞추어 형성된다. 둘째,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한다. 셋째, 대중매체를 통해 퍼지고 공유된다. 이런 식으로 특징에 대해서 1, 2, 3번으로 생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그러나 대중매체가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면 자극적이고 즉흥적인 내용이 많아지는 등 질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 문단에서는 대중매체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문단까지 다 읽고 넘어가면
하면 멈춰 서서 다시 한번 마지막 3단계인 구조화하기를 해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 글에서는 가장 첫 번째 문단에서 대중문화의 의미를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특징 3가지를 얘기해주고 마지막엔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을 이 글은 이렇게 설명했구나 라고 내 속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읽은 글이 단지 읽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딱 구조가 잡혀서 내가 더 이해하기 쉬운 글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부터 교과서를 읽을 때 또는 어떤 기사나 책을 읽을 때 요 3가지 아직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멈춰서서 예측해보고 읽고 난 다음에는 요약도 한번 해보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전체 글이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비문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질문도 마찬가지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뭐 제목이 없는 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글도 그런데 이거는 사회교과서, 여러분들이 사회교과서에서 배우는 실업에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교과서를 보면 사람들은 직업을 통해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민하거나 일하던 곳에서 퇴직하게 되어 걱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2문장을 읽어보고도 저희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뭘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뒤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상태를 실업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보면 이 사람이 이제부터 실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가닥을 잡고 다음 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단을 보면 실업은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라고 하면서 실업이 어떤 유형이 있을 수 있는지를 쭉 분류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다시 요약을 해보고 전체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실업의 의미에서부터 유형에까지 이 글은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해보는 이런 연습들을 충분히 해보신다면 비문학을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문학을 공부했던 방법이었고요. 3번째는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 다른 친구들이 비문학보다 문학 공부를 조금 더 덜 하기도 하고 뒤늦게 해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오히려 애매해지는 분야가 문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공부는 제 생각에는 천천히 기초부터 잘 다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기초라는 거가 어떤 거를 문학에서 의미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걸 찾아온 거고 왼쪽에 있는 화면은 그 동백꽃이라는 학문을 제가 학습백과 줌에서 검색을 해온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자습서가 없어서 학습백과 줌에서 찾아왔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습서에도 이런 핵심 정리 표가 아마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의 핵심은 그 문학의 배경을 아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갈래, 성격, 시점, 배경, 주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표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항상 자습서 표에도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그거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보고 나시고 난 다음에 교과서 위에 있는 여백에다가 써보시는 걸 추천을 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특징들을 여백에다가 옮겨 적으면 제가 교과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요소들을 기억하고 읽어볼 수 있겠죠. 동백꽃이라는 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지. 동백꽃이 1930년대에 뭐 이런 배경을 가진 소설이었지 라는 그 기본적인 항목들을 기억하고 문학 작품을 조금 더 이해해 나간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두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문학 공부의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2번째는 그럼 그렇게 적은 그 특징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공부하는가인데 보통 학생들이 특징은 특징대로 보고 본문은 다시 본문대로 따로따로 보는 경우들이 종종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방법은 그 특징이 본문에 정말 어디에 등장하는지를 꼭 대응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동백꽃의 2번째 특징이 짧고 간결한 문장이다 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짧고 간결한 문장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직접 어디서 그런 특징이 나오지? 이를 대응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조이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흡이 짧게 끊기는 걸 보면서 아, 이번 특징이 정말 여기서 이렇게 등장하네? 이런 걸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엔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시도해보면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그 표현상의 특징들을 찾을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교과서 공부를 할 때 자습서에 있는 표는 여백에다 옮겨 적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로 본문에서 어디에 드러나는지를 한번 대응해보자. 이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교과서를 보고 나면 이제는 또 겨울방학이 왔잖아요. 그래서 겨울방학에 그러면 문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그 인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EBS의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강이 있거든요. 저도 들었지만 지금 있는 학생들도 듣고 있고 여전히 EBS 사이트에 가보면 메인에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문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차근차근 어렵지 않게 여러 예시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강의예요. 어제 찾아보니까 총 90강짜리 강의인데 60강은 문학에 대해서 다루고 뒤에 30강은 비문학에 대해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학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들어도 굉장히 괜찮은 난이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강의를 직접 들어보시면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보신다면 나중에 문학 공부를 굉장히 힘들여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개념어들을 굉장히 잘 공부할 수 있는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EBS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단어 공부하는 방법, 비문학을 공부하는 방법, 문학을 공부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국어 공부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공식이 있을 거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어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시간 아까워하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천천히 여러 개 시도를 해보면서 차근차근 쌓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하실 때 오늘 전달해드린 팁도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멘토님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공부를 하면 정말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제 흔히들 국어 공부를 생각을 하면 이제 글을 읽고 문제풀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글이 안 읽히는 순간부터 멘붕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멘토님께서 글 읽기에 앞서서 이제 4가지 정도를 말씀 주셨는데 우리 교과서 같은 글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단어 찾기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을 읽으면서 구조화하기까지의 방법, 또 문학을 읽으면서 자습서를 활용을 하면서 문학 배경 뚫기, 그리고 또 여백의 필기까지 하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강 활용까지 해보기. 네, 이렇게 4가지 방법을 너무 친절하게 잘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막연하게 느껴졌던 두렵고 어려웠던 우리 국어 공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조금씩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아주 효과적인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윤서연 멘토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분들 이제부터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 찾아가면서 우리 올 방학은 아주 알차게 보내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송파쌤에서 준비한 어떻게 영상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직접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멘토님들이 좀 차근하게 준비도 하셨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자, 잊지 않도록 꼭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